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할 얘기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좀 비교해보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는 아직 뭐 준비되지 않았고,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뭐 가볍게 EDA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위주로 살펴볼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싸한 사건들이 많았죠. 보니까 전세 사기 얘기도 계속 나왔고,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 제도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따온 건데 보니까 중앙 자료네요. 그래서 뭐 사업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갭 투기는 뭐 당연하지만은 집값 하락에 어, 역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갭투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데이터적으로 나온 부분이 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여기 주택 거래량도 상당히 떨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7년부터 집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뭐 지금 어 23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입절 라인에 집값이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가격을 넘어가면은 굉장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의 어떤 지표들과 지금 한국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서 닮은 점이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파악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이제 한국을 좀 비교해 보면은 왼쪽 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뭐 둘 다 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도 이제 이 회색 부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진행된 부분들이 약간 하락을 겪으면서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팍팡팡 터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쫄래쫄래 증가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확 꺾었는데,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전세 제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걸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도 전세제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어 미국은 주택 거래량 지수, 주택 판매 지수를 본 거고, 이제 한국은 그냥 한국의 부동산 거래량을 스케일링 때려가지고 데이터를 놓아봤는데요. 어 이제 이만큼 확 떨어지면서 이때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한국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하락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대충 봐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물론 전세 사기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터졌지만 버텨내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는 순간이 오냐, 아니면은 이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가격은 점차 떨어질 텐데 문제가 먼저 생기냐에 대한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석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지표들끼리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현재 한국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찾은 데이터로는 이제 한국,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지표, 그리고 이제 거래량 지표를 좀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택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미국을 둘 다 찾을 수 있었는데, 미분양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국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단계 정도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 관련 데이터 기반으로 유사도를 좀 측정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제 경제가 확 무너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금리를 상당히 내렸습니다.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 해도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지금 좀 막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 미국 기준금리 따라서 그대로 5%로 잡아버리면은 조금 더 문제가 빨리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고용률 데이터도 관련이 있는지 볼 건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간단히 본 바로는 여기 있는 지표들 중에서는 제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어, 주위에 저보다 배우신 것들이 많은 분들의 말로는 이제 한국은 어떤 대출 규제가 빡빡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 전세 제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 왜냐면 전세 제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금융 대출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분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거는 그냥 데이터를 찾으면서 이제 만든 잡담 같은 건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한국 부동산 이제 거래량을 월 단위로 2006년부터 2024년 1월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거래가 이제 한 호수겠죠. 여기 동호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거래가 일어난 면적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면적을 동호수로 나누면 한 거래당 일어난 면적을 평균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06년부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면적을 동호수로 나눈 값이니까 한 거래당 평균 면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좀 감소하는 그림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 저 이동 평균을 때려 보면 이런 식으로 2012년, 13년부터 쭉 감소하다가 상당히 감소하는 부분을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큰 집의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작은 집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그 거래량을 볼 때 우리가 거래 어떤 컨트랙트 단위로 봐야 할지 아니면 거래의 면적 단위로 봐야 할지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요즘 어떤 거래는 작은 집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이제 개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발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